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이번 주 한 주가 이제 오늘 금요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 상당히 이제 좋게 마무리가 돼서 아마 우리 자기님들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즐거운 주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신없이 그냥 쑥 흘러가 버린 한 주였는데요. 제대로 뭐 해본 것도 없이 몸만 아프고 기침만 나오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긍정적인 기운이 좀 감지가 되고 있고, 하반기 때 봐야 될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작년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성장주들을 다시 봐야 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 오늘 시장을 봤을 때도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한 주도 마무리를 하는 겸,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될 우리 시장에 대한 예습도 하는 겸, 간만에 오늘 이제 올라온 뉴스들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FOMC와 관련된 해석들이 좀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저처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는 일단은 그냥 패스가 된 거다. 물론 이제 다음번 FOMC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는 건 뭐 이미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긴 해야죠. 뭐 언제까지 계속 테이퍼링을 안 하고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하는 건 너무 빠르다라는 관점이었고, 좀 뒤로 늦추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의 결과를 보고 상반되게 좀 해석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시장의 지수를 보게 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시작은 했지만 긴축 발작은 허용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뭐냐면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논의는 들어갔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회에서 계속 논의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 건 없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엔 지금 현재는 이른 시점이다 라고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테이퍼링 대비에 대한 시사도 했는데, 연준이 내놓고 있는 입장을 보고 시장에서 정책 금리 인상 시기를 예측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연준이 내놓는 입장을 보고 시장에서 적정 정책 금리 인상 시기를 예측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내야 한다는 점은 잘 이해하지만 경제가 좀 더 회복하는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013년에 있었던 긴축 발작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게 상당히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때문에 과거에 한번 201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당시에 양적 완화 종료를 시사한 뒤에 갑자기 시장이 이제 급락했었던 현상, 투자자들이 급하게 자금 회수에 나섬으로써 이 증시 등이 이제 급락하는 사태가 나타났는데, 그동안 연준이 언급하지 않았던 통화 긴축이라는 발톱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것은 맞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염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잘 안다. 물가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정도로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고, 장기화 조짐이 있더라도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행보를 보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FOMC에 대한 결과는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당분간은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제 8월 정도 되면 그때 가서는 뭐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도 있고, 이번엔 확실하다,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겠지, 뭐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6월장은 좋은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도 나오죠. 파월이 어쨌든 자산 매입 축소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아직 시간은 멀었다 라고 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어준 상황이니까 시간을 활용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섹터 이야기 오늘 나온 기사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많은 기사들을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이제 섹터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한정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이 반도체 호황이 앞으로 10년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에서 증서를 밝히면서 퀄컴에도 두 회사가 협력할 기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위탁 생산, 즉 파운더리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했죠, 인텔이. 근데 인텔이 파운더리 산업을
계속 짓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유는 앞으로 이 반도체 호황이 10년은 간다 라고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IT 업종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제 호황이 길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반도체 쪽이 지금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새롭게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올 때 이제 IT를 가장 중점적으로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3개 백신 관련 기업과 협회가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해 뭉쳤다.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루어졌고 국내 백신 생산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한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 셀트리온, LG화학, 한미약품, 녹십자, 셀리드, 제넥신, 동아ST, ST팜 등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과 이제 유관협회 등이 백신 협의체가 출범했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도 앞으로도 계속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3조 4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 섹터도 이 6월 이후부터 이제 바이오 섹터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북한 소식 나왔습니다. 드디어. 김정은 대화 대결 다 준비해야 된다. 대결에 더 빈틈없이 준비해라. 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화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오전에 대북 관련주들 시세 파동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아난티, 현대, 로템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었는데, 자, 이 부분은 사실 이 미국에 대해서 김정은이 비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포커스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미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대화와 타협 이걸 이제 내세운 걸 먼저 이제 메시지를 던져줬고 북한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는 받은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관련 이슈도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중간중간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죠. 뭔가 진행사항도 나올 수가 있고. 미국도 지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 대표가 19일에서 23일 날 방한을 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라는 소식인데요. 이 대북 정책의 스탠스는 결국엔 남한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이제 생각과 의견을 따라오는 방식으로 어떤 이제 외교 라인의 성격을 딱 잡아놨기 때문에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미국의 의지보다는 한국의 의지가 이제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남북 경협에 대한 경협주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앞으로도 이제 중간중간 계속해서 좀 번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10년간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하겠다. 우주항공 개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 미사일 규제를 이제 철폐를 하면서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였죠. 어제 오전에 잠깐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기침 때문에 이제 오래 진행은 못했는데 잠깐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공개를 한 영상을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면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요 문자로 포트폴리오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그 포트폴리오를 링크를 보내주니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바이.